위조 브로커는 준비해온 문서를 꺼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의 소유주는 강재인 씨이고 강재인 씨의 영어 이름 제니로 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스위스 은행은 보안이 매우 까다로워서 본인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재인 씨 여권과 서류들을 모두 위조해 왔습니다. 황기찬의 심장은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수고했어요. 이거면 확실한 거죠? 브로커는 곧장 답했습니다. 네. 이 서류들로 모든 보안 절차를 뚫을 수 있습니다. 황기찬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비자금 계좌를 자신의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과 이사회 압박을 막고 회장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황기찬이 과연 비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예상 못한 황기찬과 강세리의 동반몰락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밖에서 돌아온 도민주는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전해지는 정적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도민준의 눈은 테이블 위에 멈췄습니다. 자영의 휴대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휴대폰까지 두고 어딜 가셨지? 외출했다면 반드시 휴대폰을 챙겼을 텐데 거실에 휴대폰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부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미처 마시지 않은 듯한 물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민주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진 최자영이 혹시 무작정 집을 나섰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불안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휴대폰까지 두고 사라졌다는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은 빠르게 초조함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민주는 곧바로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어머니 어디 나가셨는지 안 보이는데 혹시 같이 있니? 제인은 전화를 받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어딜 가셨지? 제가 바로 집으로 갈게요. 짧은 대화가 끝났지만 제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디로 가신 거지?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실 만한 곳 생각나는데 없어요? 제인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지만 어디 하나 뚜렷하게 떠오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해봐. 강미란이 굳은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제인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가실 만한 곳은 없어요. 별일 없으시겠죠? 제인의 목소리 끝은 떨려 있었고 불안은 이미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민주는 거실에 서성이며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가시지는 않아야 하는데. 스스로를 다잡아 보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인과 도윤이 급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인의 발걸음은 분주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인은 거실을 샅샅이 훑으며 자영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테이블 위의 휴대폰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치매 환자 실종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절차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인 씨, 혹시 어머니 GPS 장치 같은 거 없었어요? 치매 있으신 분들 안전 때문에 흔히 쓰거든요. 제인은 순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따로 달아드린 기억은 없어요. 그때 도민준이 무릎을 치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렇지. 그게 있었어. 순간 모두의 시선이 도민준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민준은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내가 신발 속에 GPS를 달아놓았어. 그걸로 위치 추적을 하면 돼. 제인은 눈빛을 반짝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저씨. 빨리 경찰에 알려야겠어요. 거실의 공기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세 사람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긴장과 초조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곧바로 경찰에 자영의 실종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인과 함께 지체 없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GPS 위치 추적이 시작되자 경찰은 곧바로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의 신호는 인적이 끊긴 외곽 공장지대를 가리켰습니다. 제인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엄마가 혼자 가실 만한 곳이 아니에요. 혼자서 여길 가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잠시 뒤 자영의 이동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프레임 사이로 두 사람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외투 차림의 여자가 자영의 팔을 붙잡고 이동시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프레임이 멈추는 순간 눈매와 턱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건 강세리예요. 강세리가 엄마를 납치한 게 분명해요. CCTV 영상 속 자영을 끌고 가는 여자가
강세리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순식간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시각 외곽 공장지대의 빈 창고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비어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오래된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창고 한가운데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숨은 짧고 얕게 떨렸습니다. 강세리는 가까이 다가서며 잠시 최자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억눌린 광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습니다. 빨리 말해.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 계좌, 그리고 비밀번호 푸는 방법 당신이 알고 있잖아. 눈이 가려진 채 어둠에 갇힌 자영은 공포에 질려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너 누구야? 강세리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말투는 차갑게 낮아졌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당신 딸 강재인 무사하지 못할 거야. 빨리 말해. 짧은 협박이 공기를 깊게 가르며 퍼졌습니다. 자영은 고통 속에서 끊어지는 기억을 더듬으며 흩어진 기억의 잔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책상 서랍의 마찰음, 메모를 남기던 습관이 조각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파편들이 겹치며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재인 아빠 수첩. 그 사람은 중요한 내용을 꼭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 강세리의 눈이 번쩍 빛나며 의자 앞으로 다가가 짧게 물었습니다. 그 수첩 지금 어디 있어? 최자영은 입술을 물었습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기억이 나질 않아. 최자영이 대답하지 못하자 강세리는 이를 악물며 의자를 세게 발로 찼습니다. 이어 짧게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황기찬은 강규철 회장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황기찬에게 수첩이 있는 게 분명해. 강세리의 목표는 한 줄로 압축되었습니다. 그 수첩을 손에 넣어야 해. 강세리는 치매가 있는 자영에게서 비자금 계좌를 여는 방법을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기찬이 어딘가에 수첩을 숨겨 놓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수첩부터 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강세리는 자영을 그대로 남겨둔 채 창고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강세리는 스스로의 호흡을 낮추었습니다. 황기찬이 돌아오기 전까지 끝내기에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강세리는 곧장 서재로 가서 손이 자주 가는 지점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과 서랍을 번갈아 열며 짧게 훑었습니다. 이어서 책장과 문서철 아래, 탁자 아래 빈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수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에 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과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시선이 책상 밑과 책장, 선반 위를 몇 번이나 오갔고 있을 만한 자리를 또다시 훑어봤지만 단서가 될 만한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황기찬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엔 놀람보다 먼저 자신의 영역을 허락없이 침범당했다는 불쾌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강세리는 한 박자 늦게 눈을 들었습니다. 표정은 당황을 숨긴 채 말은 최대한 짧게 잘랐습니다. 그냥 뭐 좀 찾을 게 있어서. 강세리는 기찬을 피해 황급히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뭔가 당황한 듯한 강세리의 행동에 황기찬은 의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과 책장을 다시 훑었습니다. 강세리의 손길이 닿았을 법한 곳마다 눈길을 멈추며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불쾌감은 의심과 뒤섞여 짙어졌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스위스 은행 계좌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복도 한켠에 몸을 낮춘 강세리는 황기찬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황기찬이 비자금을 찾아낼 방법을 알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황기찬이 집을 나서자 강세리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강세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자금을 찾을 결정적 단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황기찬의 차는 집에서 멀지 않은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따르던 강세리는 그의 시야에서 벗어난 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뒤 황기찬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강세리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을 확인하고 같은 층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은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최자영의 신호를 확보했습니다. 지점은 외곽 창고로 특정되었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는 밝았지만 인기척이 희미했습니다. 경찰은 문을 부수고 바로 진입했습니다. 안에는 최자영의 눈이 가려진 채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결박을 풀었습니다. 최자영은 떨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안정되지 않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제이는 창고 안쪽으로 들어와 자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으세요? 최자영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인아, 여기가 어디야? 너 괜찮은 거지? 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경찰이 함께 왔으니까 안심하세요. 제인은 자영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아주며 떨림을 가라앉혔습니다. 동시에 강세리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호는 도심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이동이 멈췄습니다. 건물 내부로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위치를 특정하고 출동했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동행했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황기찬의 뒤를 밟아 건물 2층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상가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조용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쪽 테이블에서 황기찬과 브로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가방 속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의 소유주는 강재인 씨이고 계좌 이름은 강재인 씨의 영어 이름 제니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그가 오래전부터 붙잡고 있던 추정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제니는 강재인이었어. 강규철 회장이 강재인 이름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 브로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밀번호는 강재인 씨의 생일과 알려주신 숫자 조합으로 이중 잠금이 되어 있습니다. 브로커는 위조 여권과 접근 인증 양식을 손끝으로 짚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은 보안이 매우 까다로워서 본인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에 필요한 강재인 씨 여권과 서류들을 모두 위조하여 만들어 왔습니다. 황기찬의 심장은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거면 진짜 확실한 거죠? 브로커는 곧장 답했습니다. 네. 이 서류들로 모든 보안 절차를 뚫을 수 있습니다. 황기찬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비자금 계좌를 자신의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과 이사회 압박을 막고 회장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남은 것은 일정에 맞춰 인증을 통과하고 비자금을 빼돌리는 일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황기찬은 다시 한번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기둥 옆 그림자에서 강세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여권 사본과 동의서를 훑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당신 혼자 비자금 다 꿀꺽하려고? 이거 강재인 위조 서류잖아. 나도 이 판에 끼워줘.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미행에 따라온 강세리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이 소름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알아챈 강세리를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억지로 표정을 눌렀습니다. 브로커는 눈치를 보며 봉투를 반쯤 닫았습니다. 공기는 잠시 고였다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은 탁자 위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황기찬은 제인 명의의 위조 여권과 접근동의 양식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강세리는 서류의 일련 번호와 서명란, 날인 위치를 짧게 짚었습니다. 브로커는 절차의 순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동 경로, 인증되면 시각, 2차 확인 방식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무전음이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복도 코너에서 검은 그림자가 맞물렸습니다. 경찰이 접근했습니다. 현관과 비상계단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임이 들어왔습니다. 강세리는 눈을 올렸습니다. 황기찬은 본능적으로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브로커는 의자 등받이를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한 조가 테이블을 차단했고 다른 조가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브로커가 반대편 통로로 달아나려 했지만 곧바로 붙잡혀 수갑이 채워진 채 벽 쪽에 앉혀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 안에는 제인 명의로 위조된 여권과 접근 동의서, 서명 카드가 흩어졌습니다. 제인이 테이블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내 신분 위조 서류잖아? 이걸로 스위스 은행 계좌를 털려고 한 거야? 황기찬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 손은 이미 서류 가방을 놓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허탈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은 넘어가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현장에 흩어져 있던 위조 문서 증거가 경찰에 의해 즉시 확보되었습니다. 제인은 숨을 고르고 도윤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에서 구조된 자영이 안정되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제인은 그제서야 굳어있던 어깨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장 정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세리는 표정을 지우려 했으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황기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자금을 손에 넣기까지 남은 거리는 한 걸음처럼 가까웠지만 그 한 걸음이 벽이 되었습니다.
강세리와 황기찬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황기찬의 계획은 어처구니없게도 강세리의 개입으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봤지만 도착지는 같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동시에 철창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저질러온 또 다른 혐의들을 차례로 더해가는 일뿐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